왔습니다. 은덕입니다. 오늘은 센티넬 파이어 다그온이 아니고요, 메탈로보톤 라이징 프리덤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건담 시드 프리덤이라는 건담의 극장판이 개봉 중인데, 이 기체는 거기에서 나오는 기체인데요, 저는 아미아미에서 구매를 해서 국내 출시보다는 며칠 빠르게 배송받았고 국내에서도 아마 이번 주에 판매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개봉을 해보면 설명서가 먼저 저를 반겨주면서 나름 가변 기체라서 그런가 조금 페이지가 긴 것처럼 느껴지고, 브리스터는 2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봉을 해본 첫인상은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가 생각보다는 좋았습니다. 제가 메탈로보톤 프리덤과 스트레이크 프리덤 모두 보유 중인데, 개봉하자마자 느껴지는 프로포션은 그 둘보다는 좋았던 것 같기는 한데, 가격 대비 만족감은 부품을 나열해보면 이런 모습이고, 조인트가 많아서 그런가 그렇게 부품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파츠를 개별로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일반적인 메탈로보톤의 베이스입니다. 작중의 소속단체인 콤파스의 엠블럼이 보이고 기체 이름도 적혀있네요. 베이스에 연결하는 조인트들입니다. 뭔가 조인트 치고는 요란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조인트 각도를 바꿔줘서 모빌 슈트와 모빌 아머 형태 모두 같은 부위의 조인트를 사용하기 위한 파츠입니다. 고에너지 빔 라이플, 프리덤 색상인 파란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고, 외형은 이것저것 정보량이 많이 보이면서 측면에는 기체 허리 뒤에 거치할 때 사용하는 조인트를 접고 펼 수가 있고, 손잡이도 방향 전환이 가능하면서 앞뒤로도 움직여집니다. 베르시나 빔 샤벨, 흰색 몸체에 검은 띠가 있는 지금까지의 프리덤의 빔 샤벨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들어있는 빔 파츠를 보면 빔이 뿜어져 나오는 시작 지점 표면에 메탈릭 도색이 약간 되어 있습니다. 길이도 적당한 느낌으로 멋있는 느낌인데, 양날 빔 샤벨로 연출하게 해주는 파츠가 따로 들어있지는 않네요. 바이퍼 3 레일건, 기체 양쪽 스커트 측면에 위치한 무장으로 반으로 접혀있는 걸 벌려서 펴준 다음 총구 부분을 앞으로 당겨 전개할 수 있고, 전개된 모습은 꽤 길면서도 세련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빔샤벨을 거치하는 조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결합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인빅터스 빔 실드, 전개하여 사용하는 실드로 붉은 파츠 주변에는 작게 한 번 더 이펙트가 붙어있으며, 빔샤벨처럼 표면에 전체적으로 메탈릭 도색이 입혀져 있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봉되어 있는 조인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기체의 팔에 있는 붉은 부품을 떼어내주면 조인트가 드러나는데 그곳에 결합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딱 팔을 가려줄 만한 크기로 액션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윙 바인더, 쉽게 말해 날개입니다. 프리덤 때와 비슷한 구조로 접고 펼 수가 있고, 날개의 재질이 연질처럼 저렇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프리덤과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어느 정도 저런 느낌의 날개이긴 했지만 이번 라이징 프리덤은 좀 더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날개 사이에 숨겨져 있는 슈트롬스바하. 프리덤 때와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몸통에 가려져 있는 빔포이며 날개를 펼친 상태로 사용하기 위해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백팩입니다. 날개를 결합해주는 몸통 부분으로 꼬리 날개 느낌으로 각도 조절이 되는 부분이 버니어 부분이며 가운데에 있는 흰색 몸통이 가동하여 모빌아머 형태로 변형하게 해줍니다. 변형 중간에 몇 군데 가동 포인트로 간섭을 피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몸통에도 2개의 신축 기믹이 있습니다. 백팩에 날개를 결합해 보겠습니다. 날개가 분리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낙지 현상을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날개 디자인 자체는 과거 기체들과 유사해 보이지만 파란색 파츠를 따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모두 도색으로 처리하였는데요. 프리덤의 경우 어찌저찌 베이스 없이 자립이 가능했던 반면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경우 기본적인 포징을 잡아도 베이스 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했었는데, 라이징 프리덤은 날개에 저런 파츠를 사용하지 않아 무게가 대폭 감소되어 무리 없이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해서 이번 백팩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드 부메랑. 라이징 프리덤의 실드에는 몇 가지 기믹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모빌아머 형태로 변형했을 때 가슴 부분에 장착하기 위해 조인트가 접혀 숨겨져 있고, 이렇게 양옆에 날개처럼 생긴 걸 펼칠 수가 있으며 전방의 빨간 부분을 위아래로 열면 모빌아머 형태일 때 라이플을 결합해주는 조인트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쉴드는 부메랑이라는 이름처럼 원격으로 조종하여 공격할 수 있다는 설정이 있는데, 날개 부분에 결합하는 빔 이펙트와 전방에 장비하는 빔 이펙트가 존재합니다. 날개에 장비되는 빔 이펙트는 양쪽 조인트의 크기가 달라서 맞는 방향에 결합해줘야 하며, 전방의 빔 이펙트는 뾰족한 삼각형으로 두 이펙트 모두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른 이펙트 파츠들과 동일하게 빔이 뿜어져 나오는 시작 지점 표면에 메탈릭 도색이 뿌려져 있습니다. 조인트로는 모빌 슈트 형태일 때 사용하는 팔과 연결되는 볼 조인트와 모빌아머 형태일 때 사용하는 기체의 몸통을 감싸주는 파츠가 있습니다. 교체용 손 파츠들입니다. 액션 손, 라이플 손, 빔샤벨 손까지 있고 추가 뿔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제 모빌 아머로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변형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데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는 게 신경 쓰이는 그런 변신입니다. 먼저 날개를 탈착해주고 모빌 아머용 조인트를 이용해 베이스에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을 숙여준 다음 등에 있는 파란 외장 아래쪽에 있는 2개의 구멍을 찾습니다. 아까 전 살펴봤던 방패에 결합되는 조인트를 가져와 가슴에 결합해줍니다. 끝까지 밀어주면 뒤스커트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느낌으로 장착이 됩니다. 앞쪽 파츠도 마저 결합해줍니다. 방패를 가져와 팔에 껴주는 조인트를 통째로 빼줍니다. 아래쪽 손잡이 부분에 있는 작은 조인트도 세워줍니다. 아까 봤던 가슴에 거는 조인트도 펴줍시다. 이제 가슴 앞쪽으로 밀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가슴 옆쪽에 있는 홈 위치에 맞춰서 밀어 넣어주면 아래쪽 조인트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쉽게 껴집니다. 이제 다리를 잘 만져주면 되는데, 베이스와 연결된 조인트 부분에 종아리 모양이 맞게끔 홈이 파여 있어서 그 위치를 보고 자세를 잡으면 됩니다. 앞꿈치도 아래로 잘 접어줍시다. 레일건 옆에 빔샤벨은 저렇게 손잡이가 위로 가게 돌려줍니다. 잘 만져주고 팔도 차렷 자세로 만들어줘 봅시다. 방패 전면 조인트를 열어 빔 라이플을 결합해 줍시다.
날개는 헤드 커버를 열어주고 앞쪽으로 당겨주고 해서 안테나 뿔에 걸리지 않도록 감아주면 됩니다. 방패를 미리 껴놔서 그런지 덮개가 살짝 걸리는데 크게 걸리진 않아서 잘 하면 됩니다. 이제 날개를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줘야 하는데 딱히 이게 필요한 기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헤드 커버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줍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날개를 몇 개 꺼내주면 됩니다. 머리 쪽에 있는 날개는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손으로는 안 빠져서 핀셋으로 당겨줬습니다. 이제 기체를 앞으로 기울여주고 베이스 각도를 고정시켜줍니다. 변신을 해주고 제가 느낀 첫인상은 의외로 멋있다였습니다. 이 모습이 처음 공개됐을 때 여론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메탈 로보톤이 예쁘게 나온 거겠지만 일단 이 프로포션은 정말 괜찮은 편입니다. 이제 라이징 프리덤의 가동 포인트를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헤드의 가동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숙여지는 관절이 하나 있고 머리를 돌릴 수 있는 볼관절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연동해서 쓰면 저렇게 목을 쭉 빼는 것도 가능하죠. 어깨 측면에 자세 제어 버니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저 부분도 크게 움직여집니다. 어깨 외장도 저렇게 크게 움직이네요. 팔 벌리기, 어깨 외장이 올라가니까 더 올릴 수는 있는데 포징에는 불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완의 관절을 가려주는 외장도 따로 가동이 됩니다. 상완 팔뚝의 회전 포인트와 팔꿈치 가동 포인트입니다. 외장에 간섭이 없다 보니 크게 문제 없이 최대치까지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주먹의 볼 조인트, 어깨도 앞으로 쭉 빠지는 지금까지의 제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네요. 어깨의 볼 조인트와 결합되어 다양한 포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리에는 볼 조인트와 가슴이 살짝 숙여지는 관절이 있고 이렇게 좌우로 기울일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가슴 부분을 보시면 숙일 때 덕트 부분만 가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앞스커트는 좌우가 개별로 움직이고 정말 너무나도 잘 빠지며 다시 끼는 것도 이중 볼 조인트라 다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뒷스커트는 다행히도 안 빠지는 일체형입니다. 측면의 레일건은 볼 조인트로 자유롭게 움직여지고 볼 조인트도 합금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좀 잘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잘 껴집니다. 고관절은 모두 합금이고 짱짱합니다. 다리 벌리기도 끝까지 되는 편이고 다리를 움직일 때 외장이 좀 잘 빠지는 게 단점. 앞으로 뻗는 것도 만족스러울 정도로 가능하고 뒤로 뻗는 것도 역시나 만족스럽습니다. 무릎을 굽혀주면 없던 역동감도 생기는 느낌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발목의 관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라 유심히 보는 편인데 앵클 가드가 있음에도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집니다. 굉장히 좋네요. 변형을 위한 관절이지만 발을 완전히 접을 수도 있고요. 뒷꿈치는 발목과 고정이지만 앞꿈치에는 롤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